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정의 달인 박교수 TV의 박재현입니다. 오늘은 어떤 업무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비영리 사단법인에 대해서 소개를 할까 하는데요. 단체의 종류 참 많습니다. 비영리 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 사단법인, 비영리 재단법인,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또 농업회사법인 등 굉장히 다양한데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가장 빈도가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근래에 와서는 사회적 기업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도 관심이 많은데,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한번 영상을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고, 오늘은 비영리 사단법인에 대해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뜻을 같이 모아가지고 비영리 사단법인을 만들려고 할 때 어디부터 시작을 할까, 또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나, 이걸 참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항상 요건을 충족해야 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일반인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스스로가 이제 준비를 할 수 있다 생각하고 하다가 안 되는 경우도 제법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비영리 사단법인이라든지 또는 사회협동조합 등등 단체가 설립이 되게 되면 국가 지원사, 보조금, 쉽게 말하면 나라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요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요구하고 있고, 절차와 감독이 매우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서울특별시에서도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관련돼서 뉴스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이게 비영리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활동 범위는 넓어지지만 권리가 있게 되면 의무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사업을 하다 보면 금전적인 어떤 지출이 있게 되는데,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사항은 신청서 보게 되면 밑에 하단에 제출 서류가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일부인 것이고, 실무에서는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의 종류보다 2배 정도, 3배 정도까지 더 요구합니다. 자세한 서류의 유형들은 이미 블로그에 다 소개해놨으니까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구나, 플러스 알파 이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와 그 감독기관별로 그게 좀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주무관하고 협의해서 어떤 서류를 준비할 것인지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먼저 이제 비영리 사단법인을 만들려면 회원들의 인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담당 부서에 따라서는 일반적으로 100명 이상의 회원을 요구하는데 그 약간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협의하게 되면 그보다 적은 숫자로 설립 준비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사람이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비영리 사단법인도 그 명칭을 지어야 되는데 그 장명까지 해달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그 목적 사업을 봐가지고 3가지 정도 만들어서 이렇게 골라보세요 하면은 골라서 하는 경우는 있는데, 일단 명칭을 정하시고 우리가 이제 비영리 사단법인을 만들게 되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가지고 30가지 정도의 목표 사업을 정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절차를 밟아야 될 것들이 이제 공고해야죠, 또 발기인 대회 해야죠, 또 전체 창립 총회 해야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회의록도 작성해야 되고 정관도 준비해야 되고 또 사업 계획서도 작성해야 되고, 이게 뭐 업무의 양이 상당합니다. 회원 명부도 쭉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모임에 사진도 촬영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할 것들이 꽤 많은데 거기 이제 한두 가지만 빠져도 팔려듭니다. 그러면 시간이 또 지연되겠죠. 그래서 아무런 이제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쭉 진행이 된다 할지라도 한 달 보름 정도의 기간을 준비해야 되는데, 뭐 중간중간 하나 빠져버리면 다시 또 이제 보완해라 또 반려되고 하게 되면 거의 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어떤 그 예상치 못했던 돌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보다 더 지연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분들은 일단 명칭 정하시고 목적 사업 정하시고 주사무소의 임대차 계약서도 작성해야 되는데, 그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할 때는 그 해당 건물의 건축물 대장을 봐가지고 그 내용과 똑같이 해야 됩니다. 거기에 숫자 하나만 틀려도 또 인가가 안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신청서는 허가 신청서로 되지만 법적인 성질은 인가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그런 경우는 행정청의 재량의 폭이 좀 다소 높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가 꽤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런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감독기관으로부터 인가증을 받게 되면 법무사로 또 가야 됩니다. 법무사로 가가지고 이 설립 등기를 해야만 이제 정리가 끝나는 거예요. 설립 등기를 하게 되면 금융권에 가서 거래 통장도 만들어야죠. 세무서 가서 또 사업자 등록도 만들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다음에 부수적인 그 과정인 것이고, 핵심은 주무부서의 인가증을 받는 것.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무사의 그 영역은 서류만 준비되게 되면 빠르게는 3일, 일주일을 넘지 않아서 등기가 완료됩니다.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사례 중에서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스스로가 진행하다가 인가를 받지 못했다가 이제 의뢰가 온 사건이 있었는데 그 서류를 쭉 보니까 무려 한 3년 전쯤에 설립을 진행하다가 인가를 받지 못하고 보류해 놓고 있다가 흔히 생각해도 우리가 이제 비영리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고민하다가 어차피 자기들이 직접 했다가 인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진행하자라고 이제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서류를 보니까 꽤 많은 서류를 준비했는데 이제 하나씩 검토해 보면 거기에서 이제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다시 이제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준비해서 인가를 한 50일 정도 걸렸나요? 그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가증을 발급받게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랬더니 이제 전문가 하는 것은 이게 다르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소식을 이렇게 전해 듣고 인가를 받지 못했던 그런 그 단체가 비영리 사단법인의 인가를 받게 해주게 되면 좀 보람이 있죠.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때 준비해야 될 게 뭘까요? 일단 그 서류를 준비하는데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신청서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생각하시고 반드시 꼭 전문가하고 상담을 좀 해서 안내를 받으시고 진행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는 그런 방향을 취하시고 또 주무부서의 그 주무관과 협의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하게 되면 설립 인가를 받기까지의 시간을 굉장히 절약할 수 있다고 꼭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영상을 찍고 있는 유형들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었었는데 앞으로도 또 우리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또 이제 수렴해서 많은 분들이 한 번 더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요청하는 그 영역에 대해서는 한 분기에 2번 영상을 준비하는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내용과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